저희가 참 아끼는 친구가 윤지랑 제가 많이 아끼는 친구가 저한테 많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고 박지선 양.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요즘 자꾸 멍을 잘 때려요. 멍을 잘 때려요. 멍? 네, 어제 멍 때리기 대회가 한강변에서 열렸습니다. 멍 때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대회입니다. 자꾸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잘 진행을 하다가 지금도 솔직히 좀 그러는데 말하다가 갑자기 집중력이 좀 흐려진다고나 할까요? 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얼마나 자주 그러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매일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 본다면 셀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주. 어쩌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꽤 자주 혹시 내가 그럼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걸 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듣고 싶은 곡, 신청곡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1, 우물정 106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은 KBS 콘솔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와, 나 갑자기 눈앞이 와, 흔들렸어. 와. 보내시면 되고요. 했는데 그 다음 말. 순간 정적이. 끊길 호흡이 끊길 타이밍이 아니라 유료 문자를 네, 보내주시고 맞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맞아요. 문장이어야 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생뚱맞게. 중간이었어.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 멍 때린다는 거는 그냥 막 뭐 오늘 되게 날씨 좋다 하다가 좀 정적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멍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말도 없이 그냥 정적이 있을 때 멍으로 가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하다가 중간에 이게 조금 놀라워가지고 저도 좀 놀랬는데 라디오 할 때 한 방송 중에 한 1, 2초 정도가 텀이 생기면 그거는 방송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쵸. 3초까지. 네. 네. 근데 좀 그런 빈도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행히도 좀 넘어갔는데 노래가 파도 소리여가지고 파도 소리에 묻혀서 제가 멍하게 있어서 흘러버린 거예요, 시간이.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1년 반 정도 돼서 좀 임기응변이 생겨서 바로 달리의 두근두근 음악인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파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사고가 날 뻔. 네.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으세요? 멍 때리는 게, 멍해지는 거.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근데 꽤 오래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습관이 하나 이제 생겼는데 그 예전 컴퓨터 게임 때부터 있었던 거 지뢰 게임. 그거 재밌어요. 네, 아니면 뭐 카드. 카드 옮기는 거? 네, 진짜 단순한 거 있잖아요. 저는 멍 때리지 않으려고 그거를 계속 잡고 있어요. 네, 뭔가 이제 그 노래를 하기 전, 무대 전이라든지 방송 전에 혹시나 뭔가 제가
좀 흐트러질까 봐 계속 그거를 막 잡고 음흠. 예, 있는 경우도 야.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생 때부터. 최근에 더 심해지셨어요? 최근에? 그 백지장 같은 멍들을 좀 계속 있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음. 요즘엔 너무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다. 네,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정보와 자극이라도 너무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뇌에선 좀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뇌를 잠깐 쉬는 의미에서의 멍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멍이 조금 더 많아지면 수면이 되겠죠. 잠자는 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필요한 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오히려 잠시 좀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라고 권장도 해요. 사실은 네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멍은 좋은 멍이에요. 근데 좀 알리 씨 같은 경우는 멍 때리는 것 때문에 본인이 좀 일하는 데에도 영향을 좀 받고 또 네. 이것이 내가 뭔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찾아오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멍해진다. 이거는 네. 좋지 않은 멍이죠. 음.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멍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이 될 때 이러한 그냥 현상 자체를 네.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물론 이제 아주 전문적인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마치 커튼을 들이운 거 내지는 안개가 낀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멍해지는 이런 상태가 자주 된다. 그러면 원인을 좀 찾아봐요. 그러면 원인을 좀 찾아봐요. 지금도 그러세요? 사실 지금도 갔다 왔다 하는 제가 기분이 보기도 들어요. 그런 거 그죠? 같아요. 네. 평상시를 저를 너무 네. 잘하니까.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네, 네. 들렸다, 네, 들렸다. 네. 어떨 땐 네 하는데 네 할 때가 약간 뒤 대학생부터 했던 멍과 지금의 멍이 네. 그냥 표현은 멍이 왜 우리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난 생각하는 옆길로 창고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보여요? 네. 네. 이건 방송멍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러고 우리 있었어요. 어쨌든 자주 일상생활에서 내가 멍해진다. 근데 이게 조금 어떨 때 불편하다. 그러면 브레인 포그 현상인가? 이걸 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가볍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예.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대화 중에 특정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많다. 무언가 눈으로 읽을 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다. 소지품의 위치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다. 뒷목이 자주 뭉치고 두통에 시달린다. 잠을 잘 못 자다가도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도 한다. 네. 일곱 가지 중에서요,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브레인 포그 현상이 있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알리 씨는 몇 개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저 7개 타요. 7개 타요. 진짜? 7개 타요. 지금 오. 와, 너무 신기한데요? 이러면서 오. 저 뭔가 그런 문항들 뭐 테스트할 때 이렇게 다 맞은 적 처음이에요. 만점. 만점 처음이에요, 저희. 고객님 중에 만점 처음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손가락이 계속 접히어가지고.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멍해지는,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멍, 브레인 포그 현상이 지속된다는 거는 네. 우리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사고력. 이런 것들도 뭔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사고의 진행에서 이게 어떤 것들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옆길로 새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어떤 동기나 흥미에 따라서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요. 어떤 건 굉장히 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서 예. 뭐 옛날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본인만 진짜? 그랬어? 오, 예. 그 진짜? 그랬어? 오, 예.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예, 예.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네. 제가 정말 윤지 씨가 있어서 너무 다행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 친구니까 여기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까먹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연락을 해야지 하고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사실. 문자를 쓰려고 보다가도 네. 그 자체를 이제 잊어버리시는구나. 아니면 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오래됐나? 전 오늘도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전 오늘도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우리 윤지 씨 정말 긍정적이죠. 어머 하면서 그랬구나. 까먹은지 모르고 전 또 저 기쁘게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두 분이 잘 맞네요. 그렇게. 이제 말로 하는 네. 거보다 문자 할 때는 조금 편하세요? 예. 그건 그래도 훨씬, 좀 네. 정리도 되고 그냥 충분한 생각을 하고 보낼 수 있으니까 네.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문자로 소통이만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대면 소통을 해야 되는 게 가족, 특히 배우자, 네. 아이, 또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얼굴을 보고 대면 소통을 하고 네. 되게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럼 사실은 집에 가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있을 때는 긴장을 이완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소통하면서 좀 어떨 때는 위로도 좀 받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남편, 배우자하고 대화할 땐 좀 어떠신가요? 근데 남편하고는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대화법들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진짜 연애 때랑 결혼과는 진짜 다르다고 느끼기는 해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저는 남편 덕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거든요. 네, 진짜 저는 이제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남편 덕분에.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좀 구사도 해보고. 근데 그 직장인이다 보니까 남편은 잠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자야 돼요. 그래서 뭐 주말에도 뭐 오후 1시서부터 3시까지 자도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 키우면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 시간이 셋이서 함께 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집중적인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고 전 진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아이와 셋이서, 그러니까 둘이서가 아니라 셋을 원해요, 저는. 근데 저의 진심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부부는 제일 중요한 게요. 함께와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 삶의 미래도 같이 구상을 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육아도 같이 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함께 아파하고 네. 함께 문제를 처리해 나가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서로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하는 이 함께와 같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치가 함께가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얽히기, 귀찮아. 그러면 특히 결혼 생활
더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이제 한쪽에서 만약에 이걸 요구하면 네. 한쪽에서 요구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한쪽이 약간 도망가요.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구를 하다가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면서 멀어지는 거죠. 뭔가 반드시 투게더 함께해서 더군다나 육아든 뭐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결혼 생활을 함께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알리 씨 MMPI 결과하고 좀 연결을 시켜봤을 때는 우리 알리 씨가 혹시나 이 세상을 안전하지 않고 뭔가 늘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안은 또 어땠냐면 예전에 윤지한테 얘기해본 적도 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도건이가 좀 어렸을 때 제가 잘 때 항상 무거운 향초를 두고 잔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켜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혹시나라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재울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짜 개연성 없이 자꾸 와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둑이 침입하거나 강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게가 나가는 양초 옆에 두고 만약에 혹시나 침입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아이 때문에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부분의 부모가 혹시나 우리 아이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이 굉장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그런데 무기 비슷한 걸 해두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 정도면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좀 무서우세요? 약간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세요? 저는 제가 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잠이에요. 잠이에요. 깜빡하면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래서 그런 지뢰찾기나 뭐 그 카드 게임도 진짜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을 많이 샜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큰가 봐요. 정말 2시간만 거의 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잠을 죽지 않을 만큼만 잤네. 죽지 않을 만큼만 잠을 자고 나머지는 계속 뇌를 깨우려고 지나치게 각성시키려고. 왜냐하면 이 지뢰찾기는 계속 눈을 부릅뜨고 이걸 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던 거네요. 잠이라는 거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막 무섭고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어지면 내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대처를 못 하니까 잠이 들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화다닥 깨고 다시 조금 깊은 잠이 들려면 다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왜 우리가 골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꿈도 많이 꾸거든요, 사람들이요. 혹시 악몽 같은 거 꾸세요?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악몽을 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악몽을 꾸거든요. 네. 꿈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뭐 깊이성 졸음처럼 정말 이 잠에 들었는데 누가 계속 어떤 것을 때리고 있는 소리가 저한테 여기서 때리고 있는 소리가 저한테 여기서 들려오는데 그 타격감과 소리가 다 저한테 온전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쉬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왜 뺨을 맞는 것 같은 느낌? 네, 제가 실제로 맞는 그런 기분이 아예 드는데 흐르고 일어났죠. 근데 온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네. 몸이 아플 정도로. 네, 네. 근데 또 가위도 잘 눌려요. 그러니까 악몽을. 근데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제가 몸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로 좀 정말 심할 때는 예. 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무 공포스럽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택해봐요. 나름 애를 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세요? 좀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뭐 술을 마신다거나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시간을 내가 즐겨야겠다. 네, 좋은 마음으로. 네. 혼자서 드시는 거예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 지우고 나서. 네, 이제 그 시간을 혼자 보내죠. 네, 혼술로. 네. 그 뭐 영상 통화로 저희가 이렇게 짠을 하기도 합니다. 윤지 씨도 혼술하세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한 잔? 네, 가볍게. 가볍게가 아닌데 예. 근데 뭐 때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많이 마실 때는 와인 한 병 이상은 마셔요, 혼자. 혼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소주 2병은 혼자서요? 네, 근데 그러면 지쳐서 자더라고요. 평소에 불안한 사람들. 이분들이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오다가 술을 마시면 둔해지니까 감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이 좀 낮아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자꾸 마시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기본 감정을 조절하는 그 기능을 또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우울하면 더 가라앉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술은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악몽은 꿀 수 있어요. 그냥 꿈이라는 걸 다 꿉니다. 꾸는데 너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악몽을 자주 꾸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긴장돼 있으면 오히려 받아들일 자극은 놓치고 불필요한 거에 더 예민해지기도 해요. 근데 뭔가 되게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 탁 놔버리는 것 같아요. 잠깐. 네. 그러니까 긴장을 담을 그릇을 비우는 거지, 잠깐. 딱 비우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게 약간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혹시나 아주 가까운 의미 있는 사람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눈물이 나면 오는 거죠. 네, 저희가 참 아끼는 친구가 윤지랑 제가 많이 아끼는 친구가 저한테 많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고 박지선 양. 네. 그래서 안 좋은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주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지금도. 그리고 근데 제가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진짜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세상에 사라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저도 좀 힘들었던 상황을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지랑 같이 셋이서 만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또 연락을 전 또 못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그 친구를 떠나 보내서 내 힘듦이, 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그 친구한테 간 기분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네. 드셨군요. 네. 저희 둘이 이제 또 그 날짜 맞춰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지선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지선이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알리라는 친구를 저한테 만나게 해준 거. 그러셨군요. 네, 그래 가까우셨었군요. 두 분한테는 얼마나 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은 영향을 많이 주죠. 정말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남은 사람들은 죄책감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선 씨 떠난 거 너무 충격이지만, 영향은 있지만 이걸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건 결국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 나한테 가해를 할 수가 있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가해를 받을까 봐 두려웠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도건이가 생겼어.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 아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도건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에요. 이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면 그만한 어떠한 경험과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걸 제가 근데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객원 보컬로 활동하고 이제 솔로 앨범을 준비 중에 일어난 일이라 그때 많이 좀 상실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좀 송두리째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성폭행은 정말 너무나 잔인한 범죄입니다. 극악무도하다고 얘기하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보통 온몸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그걸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리 씨도 살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알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살아와 줘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가해자는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받기는 받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잘 뉘우치고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제가 노출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제가 혹시나 제 입장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뉘우치고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굉장한 두려움이시네요. 네, 그 왜? 근데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알리 씨 마음껏 미워하지도 못하시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사실 마음껏 미워했을 것 같은데 저의 무언가의 행동에 의해서 또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용서가 필요했어요. 마음의 용서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서가 필요한 이유 중에 저는 너무 제 음악을 사랑하거든요. 그거를 오래오래 하고 싶으니까.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상황을 또 만들게 됐어요. 제가 저의 잘못으로. 저와 같은 아픔을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제목에 있어서 너무 잘못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걸 평생 제가 숙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 가장 가슴 아프고 드러내기 어려운 그거를 드러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알리 씨의 그 시작한 의도가 물론 중간 단계에서 더 조금 치밀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에서 시작한 거니까 알리 씨의 또 삶이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저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우리 알리 씨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만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 알리 씨의 어려움은 PTSD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PTSD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T, 트라우마틱, 그다음에 S, 스트레스, D,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트라우마 이렇게 돼 있죠. 이 트라우마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전쟁, 그 다음에 엄청난 자연재해, 그 다음에 고문, 엄청난 사고,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벼운 것도 갖다가 자꾸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정말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하고 또 조금 우리가 혼선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알리 씨는 트라우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요, 상황이나 사건이 연관되는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막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네, 기억력이 뚝 떨어졌다고 느끼시고, 기억을 저 마음 밑면에 가라앉혀 놓기 때문에 생활 속에 다른 기억들도 좀 잘 안 나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너밍이라고 하는데, 무디고 이렇게 감각이 무딘데, 어떤 거는 바람이 싹 스쳐지는데 바람이 아프게 느껴진다든가 차갑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울이나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지각의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막 땅땅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 알리 씨는 현재도 PTSD가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형이라고 봐요.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치료에서요. 증상이 있으면 이제 약물 치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마음이 약해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마저도 생물학적인 구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전 사실 그 이후로 그 정신과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 좀 힘들어서 그 수면제랑 우울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거를 잘 먹다가 그 상담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눈빛과 그 이렇게 손놀림이 절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상담은 받되 약은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폭행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해집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다니는 그냥 길에서 스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이 주는 여러 가지 처방이라든가 이 과정마저도 편안하게 충분히 신뢰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알리 씨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분들은 예외 없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그동안 뭘 갖고 버텼을까? 이 공포와 불안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어떤 걸로 그래도 조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 공포와 불안을 낮췄을까? 그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알리 씨한테는요. 하루만 딱 하루만 아플 수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제 음악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악은. 네.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알리 씨한테 있어서의 음악은 어쩌면 유일한 알리 씨와 알리 씨 내면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알리 씨한테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면의 얘기를 많이 담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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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알리 씨 엄마로서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있네. 네, 그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정말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절 믿어도 될까요?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알리도 너무 소중하지만 도건 엄마로서의 네. 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도건이가 또 자기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든 기본이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또 열심히 엄마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제대로 된 위로를 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근데 박사님의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정말 정확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한 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도건이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